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3월 22일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를 쓸어 담았다. 외국인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매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5거래일 동안 일주일 동안 매수한 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제가 순위를 매겨서 정리를 했습니다. 역시나 요 엑셀표대로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외국인 기관이 매수한 금액을 합산 그리고 시가총액도 적어둬서 시가총액 대비 얼마나 매수를 많이 했는지도 요 나눠서 지금 표시한 부분이 있으니까 요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종목은 그래도 시가총액 대비 꽤 많은 비율을 매수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표시해 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쭉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를 그러니까 대형주를 압도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거기에는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총액 1, 2위인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역시나 삼성전자우, 마찬가지 삼성전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제가 좋게 많이 말씀드렸죠. 반도체, 그리고 DB하이텍도 많이 말씀드렸고, 바닥에 있는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도 대부분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특히나 반도체에 대한 이런 수급이 강했다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요 지금 3위인 종목이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요거 시가총액 대비 많이 매수해서 요 점수가 높긴 한데 아무래도 ETF다 보니까 요 부분이 조금은 상관성이 조금 감안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수치가 조금 유독 높게 나왔지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코덱스 200 요렇게 코스피에 대한 지금 지수를 많이 매수한다는 게 포인트가 되고 있고, 근데 제가 요거 2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거 잠깐 창을 바꿔서 3월 7일 기준으로 제가 요 작성했던 요 수급표거든요. 근데 3월 7일 기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코덱스 레버리지 장이 안 좋았는데 코스피는 매수를 하고 있고 반대로 코스닥은 인버스에 투자를 하고 있다. 요 얘기를 한번 드렸던 적이 분명 있습니다. 역시 결국에는 기관 수급으로서 코스피의 상승을 예고했던 게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번 주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도 요 리스트에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계속해서 3주 전부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힌트를 주고 있었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에 이번 주 폭발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코덱스 레버리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들이 수급과 함께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는 거. 그 외에도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큰 세 종목도 요 외국인 기관 수급 라인에 들어와 있다는 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도 LG화학 그리고 에코프로 역시나 시가총액이 큰 요런 2차전지 관련주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요런 부분들이 특히나 이번 주 특징적인 부분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코스피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금융 관련주들도 굉장히 눈에 띄게 많이 보입니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신한지주, 요런 금융주들,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우리금융지주, 요렇게 금융주들도 꽤 많은 지금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삼성 관련주들이 또 많이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우, 그리고 삼성 E&A, 더 내려보면 삼성중공업,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물산,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 삼성그룹주들의 흐름도 같이 보인다는 게 또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반대로 지금 방산과 조선도 사실 지금 요 리스트 안에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방산조선 같은 경우에는 장이 약간 흔들릴 때, 특히 이번 주 초반에 수급이 강하게 몰리면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다가 지금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특히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생각보다 큰 하락을 보여줬다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요 위치에서 일단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정강 후약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LG CNS 요거 신규 상장주 많이 조정받다가 살짝 올라가려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 중 가장 흐름이 좋은 거 APR 휴젤, 요번에도 요 리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바이오 쪽에는 셀트리온,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3위인 바이오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바이오 쪽에서도 이런 대형주 쪽이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분명 특징적이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그러니까 코스닥은 인버스에 투자했다라는 게 또 약간 코스피와의 방향성은 조금 갈리는 모습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KT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고 있죠. 거의 몇 년 만에 지금 5만원대를 돌파했다, 이런 뉴스도 본 적이 있었는데 좋은 상승 흐름, 지주사 SK스퀘어 이런 것들도 지금 약간의 반도체 성향을 띠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식품 관련주로는 오늘 오리온이 또 유일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이 있었고, 디스플레이 쪽 이제는 정말 바닥 다지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도 거의 최하단에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힘으로써 포함됐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시 차트 제가 최대한 짧게 보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아까 잠깐 표를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매수 금액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 대비해서도 거의 4배에 가까운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과, 그리고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요 점수 빨간색으로 표시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거든요. 한 주 동안 지금 0.6% 시가총액의 0.6%나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 최근 이런 수급의 강세가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 드디어 박스권 라인대를 만든 상태에서 박스권 상단, 특히나 6만원대를 돌파하면서 6만전자를 만들어냈다는 부분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 같아요. 추가 상승했을 때 다시 한번 241선 67,000원대 정도, 67,500원대 정도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구간까지 단기간 채워줄 수 있는지도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 마찬가지죠. 고점이 낮아졌던 이런 추세 라인들, 요 돌파 라인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목요일날 살짝 돌파 이후에 금요일에도 장중에는 4.5%, 종가는 2.6% 상승 마무리해주는 모습, 최근의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말해 뭐해, 코스피의 바닥권에서의 강한 상승, 거의 3주 전부터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흐름과 수급의 흐름 같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좋아 보입니다. 다시 한번 241선 만나는 요런 가격대 17,400원대 있네요. 17,400원대까지 추가 돌파 나올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조정 이후에 상승할 수 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제는 고점 대비 조정, 주요 지지라인대 라인까지 저항 돌파, 지지라인 위에 올라온 상태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코스피의 상승과 같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말해 뭐해, 바닥권에서 이미 2차 전지의 흐름과 함께 철강 관련해서도 같이 좋은 호재의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추세가 굉장히 예쁘고, 역시나 241선 대략 33만 3천원대 있네요. 요 33만 3천원대 추가 돌파까지도 5일선 지지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는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요것도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요 27만원대 돌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장중에 살짝 돌파가 됐다가 지금 마지막 거래일은 눌리면서 27만원 밑으로 내려와 있지만 5일선 지지받으면서 자동차 관련주의 상승 여전히 저는 기대하고 있다. 결국에는 강한 저항 27만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요 기대감을 가지면서 보고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좋은 수급 흐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우, 사실 요거는 삼성전자와 거의 동일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흐름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덱스 200 마찬가지죠.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피 2배 레버리지 설명드렸는데 거의 동일한 흐름으로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3주 전부터 이렇게 바닥권에서의 슬금슬금 외국인 기관의 매집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상승 흐름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금융 관련주들도 요것도 제가 자사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은행 관련주들이 자사주를 많이 매입하고 있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지는 흐름에서 지지라인 때 요 77,000원대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요 부분 버텨내면서 조금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좋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바닥권 다지고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요거는 요 위치에서 특히나 장대 양봉 만들고 거래량 수급 만들었었는데 요 매물대를 모르고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다. 요 말씀을 드렸고 충분한 단기 조정 구간에서 과매도 구간, 지지가 강한 구간에서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최근 상승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 거래량 수급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리고 최근 강했던 요 저항 라인 때까지 돌파한 흐름 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과열의 흐름으로서 5일선을 따라서 계속적인 상승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요런 그림이 만들어졌네요. 요 3만원 초반대 매수했었으면 가장 베스트한 매수 위치였을 것이다. 요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LG화학도 이제는 올라가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정말 고점 대비 하락하면서 보유하신 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었는데 코로나 저점 가격대 대략 227,000원대였는데 요 구간 라인대에서부터 결국에는 버텨내면서 슬금슬금 돌파 시도를 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이평선 라인대 모인 구간에서 추가 상승 이어질 수 있는지 지켜볼 수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흐름, 고점 대비 정말 조정 많이 받았고 최근에 요 채널 라인대를 따라서 파동을 그리면서 빠지는 부분이었었는데 이제는 요 하단 라인대는 맞지 않은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힘이 응축되는 모습, 요 고점이 낮아지는 요 파동 라인의 요 채널 상단을 돌파하면서 121선 돌파하면서 그 가격대 67,000원대까지 돌파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초반에는 또 굉장히 좋았죠. 계속해서 방산주 올라가는구나 요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요거 유상증자 발표가 나오면서 그대로 단기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분명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마지막 거래일 이렇게 13% 개파락하는 안 좋은 흐름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마찬가지, 금융 관련주들 조정 많이 받았다가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모습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KB금융과 함께. 그리고 삼성 E&A도 최근 저점 찍은 상태에서 가파르게 반등해주는 모습 나오고 있네요. 이런 것들도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그리고 이렇게 횡보의 구간 만들었던 부분이 있고 이제는 추세 돌파, 큰 흐름을 돌려낼 수 있는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도 마찬가지, 반도체 관련주 강하니까 DB하이텍도 정말 좋은 수급의 흐름과 함께 올라가고 있다. 단기간 약간 빠지는 구간에서 이런 구간 241선 41,000원대 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지지 라인 때 정확하게 받아내면서 최근 반등의 흐름 예쁘게 만들어지는 모습.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단기 급락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었지만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현대차와 함께 같이 상승할 수 있는지 지켜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하나시스템 이런 것들 다 방산주들과 엮어서 봐야겠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이 주 초반에는 좋았지만 이번 주 초반에는 좋았지만 후반에 목요일 금요일에는 약간 이렇게 꺾여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 현대로템은 그나마 잘 버티는 것 같아요. 마지막 거래일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마이너스 13%나 급락했는데 오히려 2% 상승으로 마무리하면서 5일선 버텨주는 모습. 근데 방산주들 결국에 단기
과열돼서 급등한 상태에서 조정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온다면 현대로템 역시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부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도 마찬가지, 하나그룹주들의 상승이 좋았는데 최근에는 조금 꺾여지고 있는 모습. 신한지주 바닥권 찍은 상태, 마찬가지로 금융 관련주들 차트 다 비슷합니다. 44,000원대 강한 지지 라인대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지지받으면서 단기간은 이렇게 반등 성공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마찬가지, 이것도 조선 관련주들 아직은 그래도 꺾이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짝 약간 눌려지려는 모습을 또 보여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살짝 꺾이면서 최근에 이건 차트가 조금 더 아쉽네요. 5일선, 21선, 61선을 깨면서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최근 단기 급등에 의한 약간의 가격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LG CNS 신규 상장주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은 상태, 점차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으면서 차트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분명 있습니다. 요 구간, 열려있는 구간 추가 상승할 수 있는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APR 화장품 관련주 중 최근 가장 추세가 좋다라는 말씀, 역시나 신규 상장주 열린 공간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추세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나 이런 수급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고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 또 이것도 장대 양봉 이평선 모여있던 구간 돌파했을 때 이 구간부터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고,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지지 라인대 18만원대 말씀드리면서 횡보 구간 이제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수급은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추가 상승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요 19만원대 돌파하면서 정말 오랜 기간 횡보했던 만큼 상승의 흐름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젤도 마찬가지, 지금 미용 관련 주종에서는 가장 신고가에 위치해 있고 강한 흐름, 최근의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그 상승 고점 라인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특징적인 것 같아요. 올라오고 있는 21선 만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눌림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이제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꺾이면서 빠지는 모습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바닥권 라인대에서 반도체의 상승과 함께 가파른 상승, 최근 고점이 낮아졌던 이런 추세 라인까지 돌파했기 때문에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현대미포, 이것도 조선 관련 주죠. 바닥권 라인대에서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방산, 조선 추가적인 조정이 있다면 힘이 조금 더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로, 요것도 많이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요 저항 라인대 12,500원대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 거래량 수급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의 반도체 대장주의 역할, 따르는 반도체 관련주들 올라갈 때 많이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바닥권 다지면서 그 추세를 만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특징적인 부분. 그리고 코스닥 인버스가 약간 올라가고 있죠. 코스피와는 반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또 코스피의 상승과 함께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최근에 약간 코스닥 인버스에 조금 더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 최근 증권 관련해서 키움증권 생각보다 바닥권 다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하려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수급의 흐름이 좋았다는 거 체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고점 찍고 쭉 빠지는 듯 했으나 61선 지지 받아내면서 살짝 한 번 더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전히 황제주 주가 한 주당 100만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21선과 수평 저항 가격대 11,000원대 요 저항 라인대 돌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흐름 조금 더 체크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래에셋증권 또 증권 관련주 좋네요. 요즘에 거래량과 이런 수급들 들어오면서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특징적인 부분, 다시 한번 요 저항 가격대 11,000원대까지 올라가 줄 수 있는지 기대하면서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전력 관련주 효성중공업 그래도 고점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네요. 반도체, 전력 이런 내용 나올 때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KT가 요거
정말 몇 년 만에 거의 몇 년 만에 요 5만 원대를 돌파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봤었는데 월봉상 본다면 거의 2009년 거의 15년 정도 되는 것 같죠. 15년 만에 요 5만 원에 달성했다. 이런 부분들이 참 또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달성한 요런 가격대는 다시 한번 강한 저항 라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꼭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상승 흐름과 수급은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 이런 부분 특징적인 부분. 그리고 SK스퀘어도 마찬가지 바닥권을 찍고 추가 상승, 지주사의 흐름, 그리고 반도체의 흐름도 저는 같이 가져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 역사적 고점 10만 9천원 요 가격대까지 도달 혹은 돌파하면서 신고가의 흐름으로 갈 수 있는지 지켜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금융지주 마찬가지 비슷하죠. 바닥권 라인대 다진 상태에서 최근 반등을 좋게 만들고 있다. 그래도 다른 금융주들 대비해서는 많이 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드는 게 특징적이고, 요 저항 가격대 17,000원대 다시 한번 넘겨줄 수 있을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오리온 계속 올라가네요. 식품 관련 제가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 농심, 요 오리온 요런 것들이 최근 추세가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승했을 때 다시 한번 요런 전고점 가격대 거의 15만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지 기대하면서 볼 수 있는 요런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볼 수 있네요. 그리고 하나엔진 요것도 살짝 꺾일 가능성이 있죠. 이제는 조선 관련주들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하나 그룹주들이 약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런 영향을 받으면서 눌리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LG 이노텍 이제는 정말 디스플레이 바닥권일 것인가, 그래도 의미있게 장대 양봉 거래량 수급 들어온 상태에서 한 번 더 눌리고 이번 주는 수급이 조금씩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은 상태, 지금 위치에서 횡보 구간 만든 상태에서의 추가적인 돌파 121선 요 구간 돌파가 중요할 것 같고, 수평 저항 가격 17만 1,000원대 거의 17만 원대 돌파가 나왔을 때 열린 공간을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바닥권에서 길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 이제는 추세를 돌려낼 수 있을지. 그리고 삼성물산 최근에 조정받았지만 저는 여전히 저평가에 위치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주는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삼성그룹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